안녕하세요. 통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청간합을 할 건데요. 그냥 청간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왠지 좀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마무리 차원에서 이번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청간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간합이다라고 하면은 합에는 크게 세 종류를 보면 돼요. 합해서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그 사주원국의 약한 오행이 합해서 사지로 가느냐, 절지로 가느냐, 묘지로 가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한 오행이 그 시기에 합해서 사지, 묘지, 절지 이 시기에 좀 흉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권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살펴볼 거고요. 자, 합반이다 그러면 합반 같은 경우는 합반 세 가지 조건이 있죠. 합반이 되는 세 가지 조건. 원국에서 합반이 되어 있는 경우, 대운에서 합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세운에서 합반 현상은 청간지지가 같이 합이 됐을 때 세운에서 완전히 묶여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합동 같은 경우는 세운에서 합이 되는 건데 청간지지로 묶이지만 않고, 그러니까 청간만 이렇게 묶일 때 세운에서 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운에서 합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힘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해 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아예 없으면 합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힘이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했을 때, 지지의 뿌리에 힘이 있을 때 합통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뭔가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뭔가 득이 될 수도 있고, 합격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오는 차원,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합동에서 내가 뭔가 생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좀 극단적인 좀 사주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예니까. 자, 합거다 그러면은 딱 봐도 이 을목 자체가 금에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통 천지에 다 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평관, 정관, 정평관이 이렇게 관살 혼잡인 거죠. 을목 입장에서는. 자,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 을목은 어떻게 되죠? 재성이죠. 편재니까 부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을목 부친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낳아놓고서 사주를 봤을 때 아빠 입장에서는 좀 아들이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그러니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들의 이런 사주 자체가 나를 극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깝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라고 부는 거죠. 건명이다. 건명 남자는 양남이니까 순행하죠. 그러면 대운이 의류, 병술 이렇게 가겠네요. 병술, 정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운이 이렇게 가는데 대운을 봤더니 병술, 을목 입장에서 병화, 식신상관이죠. 근데 병화가 묘지와 함께 같이 왔습니다. 병술 묘지죠. 그러면은 대운은 뭐죠? 예정자, 병화가 식상이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식상이
약하게 왔네요. 묘지에 들어가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수명성을 따져볼 때, 수명성 얘기했죠? 식상이 무력해질 때, 그러면 식상이라고 하면은 내가 움직이는 행동, 밥을 먹을 수 있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행동 능력이 사라졌다 그러면은 숟가락, 젓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이 가는 그 경우에도 수명성을 보는 거고, 재성운, 재는 음식인데 내가 재를 취할 수 없다, 재가 없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것도 재운인 거고, 그리고 뭐죠? 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녹인데 녹이 형충파해를 당하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인수운, 나를 이렇게 인큐베이팅은 아니고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인수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나의 후원자, 후견인, 나를 보호해주는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인수운이 없어졌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명성은 그렇게 보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식상이나 재운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식상이 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운에는 역시 을목 입장에서도 술은 또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세운에서 뭐 정말 극단적인 예지만 경술련이 왔다 그러면은 합을 해서 이 술, 묘지로 정말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사주의 약한 오행은 합하는 시점에서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기토, 개수, 깜목 이렇게 보는 거죠. 미토, 묘목, 유금, 오화, 그냥 막 적습니다. 여자라고 하고요, 여명이라고 하고, 일단 대운을 보죠. 여명이면은 양년이에요. 양이니까 대운이 역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계수의 순행은 갑으로 가는 거고, 계수의 역행은 임으로 가니까 임신, 신미, 경오 이렇게 가겠죠, 대운이. 자, 여기에서 우리 이 사주에서 기토 입장에서 계수는 역시 재성인데 편재성인 거죠. 역시 편재, 아버지, 월간에 있으니까 아빠라고 부는 거죠. 아버지 차원에서 왔죠. 그러면 아버지 역시 자리를 보는 거죠. 계수 입장에서 미토는 묘지, 계수 입장에서 묘는 생지, 계수 입장에서 유는 병지, 계수 입장에서 오는 절지가 되죠. 그죠? 이렇게 아빠 입장에서 이 딸의 사주를 봤더니 아빠 입장에서는 자리가 좀 불편하죠.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 그렇고 일단 이 계수가 합거되는 시점을 봐야 되는 거죠. 합이다 그러면은 계수가 합을 한다 그러면 천간으로는 무토가 오겠죠. 자, 무토, 무게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토가 하는데 어떻게 와야 되냐? 만약에 세운에서 무오,
김이 뭐 이렇게 온다 치는 거죠. 그러면은 무오김이, 그러면은 이 약한 개수는 무게 합을 해서 오 절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절지로 안 가면은 그 다음에는 개수 입장에서 기토 평관의 묘지가 오네요. 평관의 묘지.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대운에서 임신, 신묘, 경호 이렇게 지나는데요. 그러면은 뭐 신미대운이나 경호운에 묘지, 절지, 운에 무오, 김인연이 왔다 그러면은 역시 저 개수는 합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무척 높게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녀를 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자녀를 뭐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딱 잘 상의를 해서 멀리 유학을 보내던가 아니면 기숙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숙학교를 보내는 것도 조그마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은 살부지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살부지명.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관하고 일단 합거 아시겠죠? 자, 합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반, 원국에서 묶이는 거. 원국에서 합반됐다. 대운에서, 세운에서 이렇게 묶이는데 예를 들어서 보는 거죠. 합반이다. 병화, 을목, 계수 이렇게 적어볼까요? 병화, 을목, 계수. 개해. 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을묘를 합반한다 그러면은 원국에서는 합반이 되진 않죠. 그죠? 원국에서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대운에서 합반한다 그러면은 경신년이 와도 합반이 되는 거고, 경자년이 와도 합반이 되는 거고, 경진년이 와도 합반이 되는 거고, 경호년이 와도 합반이 됩니다. 대운에서는 을목이 경금과 함께 이렇게 묶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대운에서는 그렇다 치고 세운에서 이 합반 현상은 언제 생기느냐? 천간지지 함께 묶여야 되니까 세운에서는 경술년에는 합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세운에서는 천간지지 같이 묶이니까 천간과 지지가 을경합, 묘술합 이렇게 해가지고 묶일 수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합반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세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운 말고 세운에서 경신년이 왔다 그러면은 묶이는 합하는 그런 세력이 힘이 경신도 강하고 을묘도 강하다 보니까 합동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이 을묘가 을경합을 하면서 신금, 재성을 합해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재성을 합해온다. 병화 입장에서 편재가 튼튼하게 왔네요. 이러면은 사업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재적인 그런 성취가 엄청 커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편재를 강하게 끌어와서 합동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만약에 경자다, 올해 같은 경자년이다. 경자는 어떻게 되나요? 역시 합동 현상이 생기는데 경금은 경자 사지로 오네요. 경자 사지로 온다. 그러면은
이 사지에 있는 재물은 뭔가 제조나 생산 이런 쪽으로 오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생각, 사상, 철학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뭐 그런 쪽에 있는 그런 그 정신 뭐 교육 뭐 교육이나 이런 상담, 컨설팅 이런 쪽에 있는 그런 돈에 더 가까운 그런 돈인 거죠. 그래서 병화, 정화 일간들이 그러니까 올해 경자년 얘기하는 거죠. 병정 일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금전적인 그런 취함이 좀 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뭐 원국에 뭐 신금이나 유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그런 부분이 좀 상쇄가 되겠지만은 원국에 뭐 신금이나 유금이 없는 상태에서 경자가 왔다 그러면은 이 경자는 좀 그 천간으로 경이 떴으니까 어쨌든 돈이 보이죠. 돈이 보여가지고 아 올해는 좀 돈을 좀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무리한 투자를 한다던가 뭐 그 생산량을 좀 늘리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자 사지로 오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생산이나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쪽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에 좀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은 합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죠. 합반에 대해서 알아봤고 합동 같은 경우도 알아보았습니다. 합해서 동할 때 내가 병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병화 입장에서 을은 뭐죠?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재성 아버지랑 합동 현상 생긴다 그러면은 두 분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뭐 두 분이 뭐 주말 부부를 하다가 이운에 다시 합치셔가지고 직장이 다시 가까운 데로 옮기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남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현상들이 뭐 자식의 사주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렇게 있고 뭐 쟁합이나 투합 이런 것도 살짝 언급을 해보면은 쟁합이든 투합은 합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쟁합인데 재성을 쟁합하는 것을 쟁재라고 하였고 관성을 쟁합하는 것을 쟁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쟁관이나 쟁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쟁재나 쟁관 현상은 그 글자를 툭 뭐 건드려 줬을 때 인수나 비거분이 왔을 때 그 쟁재나 쟁관 현상들이 좀 강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병화, 신금, 병화다라고 보시면은 이 천간의 병화 두 개가 신금을 쟁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합이 아닙니다. 호시탄탐 저 신금을 양쪽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신금을 병화가 확 덮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언제 덮치냐면은 이 병화를 충동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병화를 움직이게 하는 글자, 목이나 화의 글자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을목이 왔을 때는 이 병화가 먼저 확 움직이는 거죠. 신금을 확 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역시 덩달아서 안 뺏기려고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나 화의 그런 그 해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신금을 뺏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금전적인 그런 좋지 않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쟁합은 그런 거죠. 이렇게 저기 가운데 깃발이 하나 꽂혀져 있고 양옆에서 막 서로 마주 와가지고 깃발을 먼저 딱 뽑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쟁합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투합 있지 않습니까? 투합. 투합이다. 그러면은 요 신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신금 입장에서는 투합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신금 일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신금 일주는 투합을 하는 거고 역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임수 입장에서 양 사이드로 재성을 두고 있는 이거는 관성을 투합하는 거고 이거는 재성을 투합하는 거죠. 그래서 투합이다. 뭐 이런 것도 되고 하나 더 하면은 을경을 이런 식으로도 투합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성을 양쪽에 두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행복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운에서 이 재성이 움직이는 그런 운에 금생수 하는 운에 재성에 대한 그런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토운이 왔다 그러면은 토생금 받아가지고 내가 이쪽 을목을 할까 이쪽 을목을 할까 한참 망설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경이라는 그런 뭐 경년이 오든 경자년이 오든 뭐 경월이 오든 월운에서도 오니까요. 이런 경이라는 글자가 뜨면은 경 하나에다가 을목 너는 경 가져가 나는 이 을목 가질게 뭐 이렇게 뭐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경이 떴다 그러면은 을목이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양쪽 다 가지려고. 그래서 그런 욕심은 생기는데 어쨌든 그 욕심만큼 다 가질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이친 거죠. 그래서 청간 그동안 2시간 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합거에는 합사, 합묘, 합절 이렇게 있고 합반에는 원국에서 합반되어 있는지 대운에서 와가지고 합반하는지 세운에서 왔을 때 청간지지 묶였으면 합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합동 같은 경우는 세운에서 왔을 때 어느 정도 합하는 그런 오행들이 비등비등하게 이제 힘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서로 동해서 뭔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전적인 그런 부분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뭐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뭐 관을 합동한다 그러면은 내가 관을 합동했으니까 관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런 뭐 합격이든 뭐 당선이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관을 합동한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간 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충의 개념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충 이렇게 부딪힌다, 꽝 부딪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천간의 충과 지지의 충은 그러니까 차원이 좀 틀리죠. 천간의 충은 천간은 기의 세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의 세계의 그런 충이 되는 거고 기운의 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청간 같은 경우는 작용력이 좀 빨리 일어나고 뭐 이런 보여지는 세계, 심리적인 세계 그런 쪽에 이제 충이 됐으니까 좀 갈등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보여지는 세계, 직장이나 사업 이런 외형적인 좀 변화가 오든가 뭐 대인관계의 변화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지지의 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거, 형태, 실체가 있는 그런 실질적인 충이 그런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의 충은 정말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의 충이 있을 때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지를 하겠지만은 일단 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이다 그러면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1950년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한 그런 위험한 놀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서로가 그 겁쟁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양 사이드에서 마주보고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꽝 부딪히려고 하는 찰나에 둘 중에 한 명이 핸들을 꺾던가 둘이 동시에 꺾던가 아니면 한 명만 꺾던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꺾은 사람은 이제 겁쟁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는 그런 장난을 많이 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둘 다 겁쟁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핸들을 꺾지 않으면은 그냥 박치기를 하는 거죠. 정면으로 박치기를 해서 사고를 면할 수가 없이 그냥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박살 나는 그런 게임, 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게임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축이다. 그 에너지의 그런 충돌이 생기는 거죠. 기의 충돌이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실질적인 충돌이기도 하고 지지의 충이니까 어쨌든 이 겁쟁이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가지고 핸들을 안 꺾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좀 정말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충이 생기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천간의 충이든 지지의 충이든 서로 기운이 충돌할 때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핸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들어봐. 자, 그 두 세력이 싸워요. 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하면은 전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싸우기 직전에 이제 그 작전 사령관들이, 그러니까 대장이랑 작전 회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막 이렇게 싸우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후퇴할 일이 생기면은 이쪽으로 후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후퇴할 퇴로를 잘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일단 전쟁에 임하는 거죠. 일단 전쟁에 임할 때에는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싸우죠. 물러서면 진다라는 그런 싸움으로 정신으로 이렇게 싸우다가 뭐 퇴각 신호가 좀 불리해져 가지고 뭐 전멸할 것 같다 그러면은 퇴각 신호가 이제 떨어지면은 그때 약속한 그런 퇴로로 이제 그 도망을 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퇴로가 막히면은 전멸하지 않습니까? 그죠? 퇴로가 막혔을 때 전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사주에 충이라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충이라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충이 되는 시점에 그 충의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면은 이 충의 흉한 의미가 좀 사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충돌하니까 충이다. 그래서 충돌을 하는데 이 충에 그런 에너지가 흘러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충을 딱 하는데 이 에너지가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충돌이 돼 있는 상태로 있다 그러면은 뭐 내상이든 외상이든 이제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신충이 생긴다 그러면은 인신충이 딱 생겼을 때 금과 목의 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신충이 두 세력이 딱 부닥쳤을 때 목은 화오행 쪽으로 도망치면 되는 거고요. 금이 도망치고 싶다 그러면은 수오행 쪽으로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충이 있는 사주가 사주에 화든 수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충이 와도 충의 그런 흉한 의미가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강하게 발생되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 충이 되는 시점에 화가 막히던가 충이 되는 시점에 수가 막힐 때에는 좀 극단적인 현상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하나만 있는데 하나가 막히면은 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 막히는데 하나 이쪽이 있다 그러면은 그 흉함이 좀 덜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사할 수 있는 거고요. 충도 또 충 나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충이냐?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뭐 경에 뭐 갑이다. 그러면은 이 간목 입장에서는 온통 다 이렇게 경경경이 있으니까 칠살 아닙니까? 칠살이죠.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심하게 나를 이렇게 받아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경자년이 온다 그러면은 역시 칠살운이 오기 때문에 이 경자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와도 너무 이렇게 뭐 1대1 충이다 그러면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은 2대1 충, 뭐 3대1 충, 4대1 충,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대1 충에 0까지 와서 4대1 충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내가 한 명하고 싸우는 거랑 두 명하고 싸우는 거랑 세 명하고 싸우는 거랑 네 명하고 싸우는 거랑 느낌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똑똑하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충도 있겠지만은 뭐 다른 충도 있는 거예요. 자, 개수, 간목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뭐 올해같이 경자년이 왔다. 그러면은 자, 이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1대1의 충이지만은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간목이 다칠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히려 저 간목을 잘 다듬어 주니까 물상적인 측면에서 잘 다듬어 주니까 계주 입장에서 간목 상관인데 이런 상관의 그런 부분을 좀 순화시켜줘서 이 경자년에는 고운 말, 고운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더 생기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청간충인데 청간에 충도 있고 청간은 극도 있는데 그러면은 나눠서 보는 거죠. 청간에 충도 있고 극도 있는데 갑을 병정 조금 앞에다 써야 되겠네요.
가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갑에는 인이 있죠. 묘가 있고,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고, 진, 술, 충, 미가 토에 있고요. 경은 신이 있고, 유가 있고, 해수, 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간에는 충도 있고 극도 있고 한데 네 가지는 충이에요. 어떤 충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인과 신은 충입니다. 묘와 유도 충이고요. 사와 해도 충이죠. 오와 자가 충입니다. 인신충, 묘유충, 사해충, 자오충, 오자충이죠. 그러면 천간도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의 충은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이렇게 네 가지는 충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극이에요. 나머지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는 극인데 무토가 극인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무토와 기토는 목토지 않습니까? 이 극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기토와 을목이 되겠죠. 지지로 내려서 보면은 인과 진술의 만남이죠. 그러면은 목극 토지 뭐 다른 관계도 아닌 거죠. 그렇죠? 목극 토지 토의 관계죠. 역시 묘가 충미를 본 거죠. 목극 토의 관계입니다. 을의 이 관계는. 경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번째 글자니까요. 그러면은 사, 신, 형의 관계네요. 사신형. 합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신, 합의, 사신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충의 관계는 아닌 거죠. 신과 정은 지지로 내려보면 오화와 유, 오유파의 관계네요. 오유파. 그죠? 이 극의 관계입니다. 화극금의 관계이기도 하죠. 화극금. 임수와 무토 관계인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무토죠. 무토와 임수와의 관계. 무토, 임수와의 관계. 지지로 내려보면은 진술과 해의 관계인 거죠. 그러면은 토극, 수의 관계입니다. 토극, 수. 기토와 계수의 관계. 역시 토극, 수의 관계다. 충미와 자의 관계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천간, 갑, 을, 병, 정. 충만 충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천간은 극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의 충과 극의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도 충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또 물상론적으로 보면은 각경충이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갑목은 경금을 그래 좀 반깁니다. 왜? 벽갑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잘 다듬어주고 쪼개줄 수 있는 그 부분은 경금의 그런 쓰임이 좋죠. 하지만 이 을목 같은 경우는 화초지 않습니까? 화초 을목이 신금을 봤을 때는 정말
그런 그 신금, 화초를 신금의 낫으로 탁 쳐버리는 그런 베이는 격인 거고, 병화와 이 임수와의 관계, 충이라고 하지만은 물상으로 보면은 강휘상령, 이 호수에 임수, 호수에 저 병화, 태양이 멋지게 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상으로는 병화, 임수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을목 문제고 정화 문제인 거죠. 정계 충이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정화, 모닥불에 개수, 비가 내려서 모닥불이 꺼지는 그런 수국화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상으로 천간의 충과 극의 그런 차이점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천간도 충이 있는데 충은 4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극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천간이 충이 될 때 뭐든, 그러니까 충이 될 때 뭐 충이 된다라고 보면 안 되고, 어쨌든 이 천간 같은 경우는 이 7살로 보시면 돼요. 7살에 작용을 할 때, 그러니까 천간이 충이든 극이든 7살이 될 때, 7살로 작용할 때 건강이나 하는 일 뭐에 좀 문제가 좀 생기고 방향 수정이 좀 올 수 있다. 뭐 일복도 많아지고 이런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7살의 작용이 있을 때 그때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7살이 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좀 되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런 합반 같은 경우는 이런 충이나 극을 할 때 합반이 풀리니까 이 충이 항상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반돼서 무기력해지고 내가 쓰이지 못할 때에는 이런 충이나 극이 와가지고 합을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이 왔을 때 합을 풀어주니까 내가 답답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지우고 자, 사주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보시는 게 좀 그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파란색이네. 자, 개수, 무토, 뭐가 좋을까? 간목, 신금, 이런 식으로 뭐 천간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같이 경자년이 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는 대로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경자년이 왔는데 천간의 신금은 내 입장에서 상관인데 식신운이 오네요. 그러면은 식상이 혼잡이 되네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식신도 있는데 상관도 오고, 상관이 있는데 식신이 오고 그러면은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할 일이 더 많이 생기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새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거고, 식신운이 왔으니까 입맛도 더 좋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는 거죠. 신금 왔는데 경금 왔다 그러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이 경금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남보석인데 잡철이 왔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보는 거예요. 간목 오는 거죠. 간목 같은 경우는 관성인데 편관이 왔네요. 관살이 혼잡이 되네요. 간목 입장에서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들인데 경금이 왔어. 그러면은 경금 편관이네,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내 사주의 이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편관인데 경금이 와가지고 간목을 좀 잘 다듬어주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편관을 제살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저 간목을 제살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거고, 또 무토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더 개운해질 수 있는 거죠. 무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관성이지 않습니까?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들. 뭐 아버지 붙인 자리에서 있겠지만 어쨌든 뭐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입이 두 개가 됐어요. 아버지가 잔소리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내게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의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금생수하네요. 그러면 금생수한다 그러면은 재성이 되는데, 무토 입장이 재성이 되는 거죠. 금생수하니까 재성, 재물을 좀 재물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수는 와이프인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인성이 왔네요. 내가 올해에는 더 사랑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무토 입장에서는 금생수 해주니까 와이프가 작년하고 틀리게 더 예뻐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조금 심리학적으로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어쨌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글자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하나씩 대입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운성 이런 거, 12운성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나름대로 운성, 삼요절 이렇게 대입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생왕묘 뭐 이런 좋은 운기에는 뭐 합동해서 뭐 좀 잘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보는 그런 눈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 하실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배우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좀 잘 극복하고 넘어가시면은 그래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산에 오르는 거랑 좀 비슷해요. 이 공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상에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자꾸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금요일 올리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자, 건강하시고, 안녕.